자,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렌즈인 경우하고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 자, 이렇게 나타나는 시야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죠. 즉, 상이 축소되거나 또는 이제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와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이 렌즈 안에서 보여지는 이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면적이 상대적인 면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좁아지거나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자, 이렇게 바뀐다. 자, 이 부분들을 정량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 분석을 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입체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 보면, 자, 입체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쳐다보는 건 실제로 입체적인 것인데, 렌즈도 이제 렌즈 뒤에 상도 사실은 이제 그 앞면은 비구면이지만 뒷면인 경우에 대해서는 구면을 가지고 있죠. 구면에 그 상이 쭉 이렇게 구면 형태로 이렇게 맺혀져 있지만 그 구면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그 입체각이라고 해서 우리 각배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각배율에 관련된 얘기죠. 우리가 편의상 평면에서의 면적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들로 한번 그러한 개념들을 도입을 한번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안경 렌즈의 각배율을 한번 보자는 것이지. 이 각배율의 크기가 커지느냐 저하느냐에 따라서 입체각을 만드는 입체 면적이 이렇게 커지느냐 작아지냐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각배율은 그러니까 배율인 매그니피케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편의상 우리 R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MR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각배율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 오메가 플라임 오브 오메가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렌즈를 통하기 전에 물체를 보고 있는 각하고 그리고 렌즈를 통과했었을 때 물체를 보는 각인 오메가하고 오메가 플라임의 비율을 말하는 게 바로 각배율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Q1 원래 쳐다보고 있는 물체의 가장자리 끝부분까지를 보고 있을 때가 바로 이제 오메가이고요. 그리고 렌즈를 통과했었을 때 실제로 보여지는 그 상하고 이루는 각이 바로 오메가 플라임이니까 원래 쳐다보고 있는 것하고 렌즈에 의해서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렇게 물체가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 바뀐 부분을 쳐다보고 있는 각도, 즉 만드는 각도인 오메가 플라임과의 비율로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건축광학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기하광학 할 때 좀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잠시라도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이 건축광학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하광학이든지 또는 안경광학에서 광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광학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뭐 사인 세타가 거의 세타이다.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가 뭐 세타와 같다. 또는 뭐 탄젠트 세타가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을 겁니다. 그죠? 아까 앞서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시야 변화에서 뭐 탄젠트 그건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이게 바로 건축광학 영역에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그 수학적인 표현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메가 플라임 오브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즉 각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탄젠트 오메가 플라임 오브 탄젠트 오메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바로 탄젠트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삼각형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죠. 요 삼각형에 대해서 큰 삼각형이지. 이렇게 보게 되면 그죠?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 탄젠트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S분의 H로 이렇게 둘 수가 있겠지요. 그죠? 그래서 탄젠트 오메가 또는 탄젠트 오메가 플라임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H는 똑같고요. 그죠? 렌즈 렌즈의 가장자리니까 네, S 프라임으로 이렇게 둘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H 오브 S로 이렇게 둘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이거는 결국 이거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S분의 S'분의 S로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 이 식을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버전스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보게 될 수 있겠죠. 즉, 이거는 거리형인 것이고요. 그죠? 거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S하고 S'은 거리를 나타낸다. 그래서 버전스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겠지. 이렇게. 버전스 형태로. 자, 버전스 형태로 나타내 보게 되면, 이 스몰 s가 대문자 s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표현합니다. 그래서 S'은 라지 s로 물체 버전스로, 그다음에 S'은 상 버전스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렌즈에 우리가 그 결상식에 보면 가우스 결상식이 거리형이 있고 우리가 버전스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버전스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보게 되면, 왜냐하면 버전스 형태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렌즈의 그 굴절력, 그 디옵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버전스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버전스 형태로 나타내는 게 좀 더 편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렌즈의 굴절력을 D'이라고 이렇게 하고 라면, 자, 상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결상식에서 보면 상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물체 버전스에다가 렌즈의 굴절력을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라면 물체 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버전스에다가 렌즈의 굴절력을 빼주면 된다. 자, 이 부분은 요거 기억을 되겠지. 자, 결상식이 바로 상결상식이죠. 렌즈 결상식을 버전스형으로. 자, 버전스형이 바로 상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체 버전스에다가 렌즈의 굴절력이잖아요. 그렇죠? 렌즈의 굴절력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버전스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보게 되면 결국 각배율 MR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버전스 오브,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상버전스 오브 물체 버전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상버전스로 한번 다 나눠 보게 되면, 그래서 이 S라고 하는 것은 S 프라임 오브 S가 요거니까 프라임 마이너스 D 프라임 된다. 그죠? 물체 버전스는 상버전스에다가 이 렌즈 굴절을 뺀 거기 때문에, 그러면 S 프라임으로 나눠주게 되면 1 오브 1 마이너스 D 프라임 오브 S 프라임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S'이라고 하는 것은, 즉 상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간략한 표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상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상거리, 여기서 나타내는 상거리, 그죠? 렌즈를 통과했었을 때 회전점까지로 이렇게 표현되는 Z'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S'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게 되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값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알고 있는 것처럼 렌즈 각막 점점, 즉 렌즈 뒤에서부터 각막까지 이 거리가 바로 12에서 13mm 정도로 이렇게 피팅을 하잖아요. 그죠? 이미 그것도 고정이고, 그리고 각막에서부터 회선점까지 거리도 13mm로 고정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렌즈 뒷면에서부터, 즉 상이 사실은 렌즈 뒤에 맺힌다고, 렌즈 뒤에 맺힌다고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이 구면에 만들어져 있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대되거나, 여기에서도 확대되거나, 여기 렌즈 뒷면에 렌즈 뒷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상이라고 하는 건 허상이면서
크기라고 하는 것은 버전스, 즉 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그런 이 값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그 각막하고 렌즈 즉 상측 정점에서부터 각막까지, 그리고 각막에서부터 회선점까지 거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버전스는 일정하게 딱 정해진다라고, 상버전스와 관련된 부분은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상거리분의 1이기 때문에, 그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느냐 하면, 우리가 이 상거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면, 상측 정점에서부터 Z 플라임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바로 이 부분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2mm 플러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회선점까지 거리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씁시다. 여기다가 자, 이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점 거리, 각막에서부터 렌즈 뒷면의 까지 거리를 정점 거리하고, 그 다음에 회선점까지의 거리를 합친 값이 바로 우리가 S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정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정점간 거리가 12mm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디옵터 형태, 버전스 형태 나타내 보게 되면, 했었을 때 미터법을 사용합니다. 자, 12mm는 0.012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선점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굴스트란드 모양안이라든지 어떤 그 생략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3mm 형태죠. 3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상점, 즉 상버전스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쓰면 되겠죠. 상버전스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약 계산해 보게 되면 40디옵터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잘 생각을 해보면, 렌즈 뒷면에서부터 항상 생기는 상은 40디옵터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 렌즈 뒷면에 형성되는 그 상버전스, 즉 상의 크거나 작아지거나, 즉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크기를 나타내면 약 40디옵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간략하게 표시를 해보면, 요 밑에 이걸 쓰게 되게 되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 하면, S'이 바로 40디옵터이기 때문에 MR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 마이너스 여기다가 40분의 D'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자, 안경 렌즈의 각 배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 배율을 나타낸다. 자, 이건 어떤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의 각 배율, 즉 우리가 현미경이나 망원경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 렌즈에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 배율이 뭐 곱하기 40배다, 곱하기 50배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 여러분들 혹시 관심을 갖고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곱하기 몇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경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뭐 저반 렌즈든지 뭐 대물 렌즈든지 저반 렌즈든 간에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그 렌즈는 그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안경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의 각 배율은, 즉 안경 렌즈를 통과해서 어떤 물체를 보게 됐을 때 그 상에 커지거나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즉 여기서도 나타내는 거 보면 다 숫자 여기서 나타내는 게 변수가 D'입니다. 즉 렌즈의 그 뒷면의 형태, 그죠? 굴절력, 렌즈의 굴절력에 의해서 각 배율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구한 것은 안경 배율에 의해서 어떤 시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즉 안경의 어떤 굴절력에 따라서 각 배율이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얘기할 수 있고요. 이 각 배율이 변한다는 것은 입체각이 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입체각이 변하는 걸로 인해서 그 렌즈를 통해서 보았을 때 보여질 수 있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한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렌즈의 굴절력에 따라서 렌즈의 굴절력이 예를 들어 1디옵터씩 또 증가하거나 또는 뭐 1디옵터씩 감소했었을 때 이 각 배율이 어떻게 되느냐와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면, 그죠? 자, 안경 렌즈 굴절력이 굴절력 D'이라고 하는 것이 1디옵터씩 증가하게 되면 증가할 때 각 배율은 약 3% 정도 증가합니다. 각 배율은 약 3% 정도 증가한다.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하면 실제로 뭐 여러분들 직접 그 계산을 간단한 그런 겁니다. 그죠? D'이었을 때 그냥 요 값하고 D' 대신에 D'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 대입을 해서 실제로 뭐 대입을 해보게 되면 그 크기가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를 한번 간략하게 우리 이건 뭐 간단한 계산식이니까 그죠? 한번 해보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 0.027 정도 나와요. 0.027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디옵터씩 예를 들어서 10디옵터인 경우하고 11디옵터인 경우에 그 안경 배율의 차이를 또는 11디옵터하고 12디옵터인 경우에 대해서 그 차이를 한번 보게 되면 약 크기가 0.027 1디옵터씩 증가할 때 0.027 정도의 각 배율이 변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약 3% 정도 3% 정도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게 뭐 마이너스이거나 플러스이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플러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 커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각 배율이 커지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진다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거꾸로 이게 1디옵터 그다음에 마이너스 1디옵터, 마이너스 2디옵터, 마이너스 3디옵터이기 때문에 그거로 해서 각 배율이 3% 증가한다는 뜻은 축소가 그만큼 더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시야는 넓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